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시카고에 있는 베델 북카페입니다. 저자와의 만남으로 오늘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첫 초대 손님으로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 최유진 교수님, 장지혁 교수님을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방송은요 특별히 이곳의 베델 북카페 회원들을 위한 아주 소중한 방송입니다. 뭐 TV 방송도 아니고 또 라디오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책을 사랑하는 그 회원들에게 그 책을 써준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혹시 우리 교수님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최유진 교수님, 하버드 의대 석박사 신경생물학으로 졸업하셨고요. 대라파버 암연구소 연구원, 필 섹스터 아카데미 생물학 교사이자 하버드 대학 입학사정관, 그리고 캘리포니아 베프티스트 생물학 교수, 현재 노스박대 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하버드대 지역구 입학사정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장지혁 교수님은요. 맨하탄 음대 작곡 석사, 그리고 보스턴대 지휘 작곡 박사, 필립 섹스터 아카데미 음악부 교사, 오케스트라 지휘자, 보스턴 장르교회 지휘자, 보스턴 한인 합창단 음악 감독, 그리고 무디 오라토리 합창단 지휘, 현재는 무디 신학대학교에서 작곡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주 바쁜 그런 일정들을 많이 소화하시고 또 현재는 또 시카고 쪽에서 또 많은 분들과 만남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어린 시절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과연 이런 훌륭한 분들은 어린 시절이 좀 어땠을까? 일단 공부를 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최혜진 교수님? 전 어릴 때 워낙 소극적이고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어른들이 사랑을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애어른 같다, 네네. 애늙은이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책 읽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미국에 6학년 졸업하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언어의 그런 장벽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보 취급받는 게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악착같이 책을 많이 읽고 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겠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 영어를 잘 해내셨군요. 네.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6학년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3월 달에 왔는데 7학년으로 들어갔어요. 7학년 말로 들어갔는데 7학년이라서 8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여름에 동네 도서관으로 거의 매일 출근하듯이 갔습니다. 어린아이들 책, 왜 한 장에 단어 하나씩 있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는 거죠. 킨더가든 책, 1학년 책, 2학년 책, 3학년 책까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동화책부터 공부를 네. 시작했군요. 네. 네. 최유준 교수님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일기 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다고 그러셨어요. 네. 네. 일기 뭐든지 매일 하나씩 쓰게 하셨고요. 특히 엄마가 제가 쓸 게 없다고 찡찡거리면 그러면 뭐 토픽을 줄 테니까 한번 써봐라. 또는 읽었던 책 중에 재미있는 것에서 써봐라. 이런 식으로 좀 격려 반, 포스 반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말하자면 책 쓰는 거의 처음이 일기 쓰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인생을 쓰는 일기가 책을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셨나 봐요. 네, 우리 장지혁 교수님, 아름다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물론 교수님께도 어린 시절이 아주 추억의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아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흙만 주고 놀고, 땅 파고 놀고. 저희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집이 이제 정원이 좀 넓은 집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꽃나무들, 그리고 큰 나무들도 좀 있었고, 그 나무에 물 주고, 이렇게 나무 가지들 이렇게 잘라서 정리하고, 또 겨울철 가까이 되면은 조그맣게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어서 강낭콩 심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흙하고 나무랑 이렇게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러면 본인이 음악에 소질이 있다라는 걸 언제 하셨어요? 글쎄 저희 집에는 뭐 친가 쪽도 그렇고 외가 쪽도 그렇고 예술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음악인이 됐을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어렸을 적에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만화 영화 주제가 같은 그런 이제 LP판을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 LP판 만화 영화 주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음악의 구조라든지 노래 이제 부르는 그런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다가 글쎄 전공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나의 앞으로 장래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제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것이 이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능력일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거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귀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할까? 라고 고민했죠. 그때 답이 나오더라고요. 작곡가 혹은 지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면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정도 부모님께서 매우 이제 반대를 하시다가 그 뒤로는 이제 음악을 전공할 수 있도록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음악과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저 노는 것이 좋았던 한 소년이었었는데 또 그냥 그렇게 놀고 그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무엇 원하는지 고민할 때 지켜봐줬던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기 속에서 자기 세상을 찾을 수 있게도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랑이 지금의 두 분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학 시절에 전공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고 또 하는 부분도 나름 또 한 인생의 고비 중에 하나였을 텐데 최유준 교수님 어떠셨어요?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저는 대학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녔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럴 때 연구실에서 한번 제가 발런티어를 해봤어요. 대학 시절에. 그랬더니 그 일이 굉장히 재밌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참 좋아서 결국은 이제 박사 연구를 하기로 했고 하버드에 가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자랐는데 저 혼자 사실 서부에서 동부로 유학 간 거잖아요. 그런 아직 좀 성숙치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외롭고 많이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많이 의지를 받았고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났고 공부하는 과정은 제가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나는 배우는 게 참 좋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파고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연결시키는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제가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박사를 받을 거니까 교수가 돼야겠다. 티칭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더 진지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장재혁 교수님 본인이 그 창의적인 부분에 생각하게 되고 또 음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게 되고 다행히 또 뉴욕 맨하탄 음대 작곡 석사 쪽으로 잡으셨고 또 보스턴 대학으로도 가셨어요. 어떤 과정으로 거치셨나요? 네, 처음으로 이제 유학으로 온 것이 대학에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석사 과정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요. 뉴욕에서의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은 뭔가 잡을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 와서 뭐 영어도 힘들고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공부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에 와서 제가 또 한 번의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석사 과정을 뉴욕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막연히 그 좋은 작곡가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보스턴에 와서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음악인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작곡 박사 과정에 있는 중에
교회 음악 지휘 과정으로 좀 더 트레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음악 쪽도 진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래서 네. 석사 전공을 하나 더 했죠. 지휘 전공은 보스턴 대학에서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소중한 어린 시절 보내시고 또 대학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려운 과정도 다 고비 넘으셔서 이렇게 두 분이 또 이렇게 아주 멋지게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분께서 세상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눌 텐데요. 아마 그 자녀분들은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강조할까 싶을 텐데요. 그런 데 있어서는 아마 이 책 속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라는 이 고등학교죠. 이 학교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을 텐데, 하버드가 선정한 미국 최고 명문고의 1% 창의인재 교육법, 거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예. 두 분이 선생님으로 계셨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으셨어요. 네, 저희가 네. 인성 교육에 대해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를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시카고에 있는 이런 대학으로 오기 전에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에서 처음으로 교편을 잡게 됐어요. 그때 이제 박사과정 막 마치고 부부가 함께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재직할 수 있었는데, 그 4년 동안에 교사 생활을 있으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교가 소위 이제 동부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좋은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 핵심은 학생들이 온전히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마음껏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성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에 4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저희가 경험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또 24시간 기숙사에 또 있으면서 또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좋은 모습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책을 시작하게 됐죠. 네. 그렇다면 어쨌든 교육 방법에 있어서 좀 틀리다는, 좀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또 특별한 아이들이 오면 또 가르치는 선생님 역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하셔야 될 텐데, 그 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말하자면은 지금 이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안에 이 클래스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가 궁금해요. 클래스에서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토론 수업이에요. 요즘 뭐 토론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적용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필립스 엑셀 아카데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토론 수업은 하크니스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그 하크니스라고 불리는 이런 원방형 테이블에 선생님과 그리고 학생들 한 12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 잘 토론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너무 주제와 틀리게 나가는 경우에 잠깐 이렇게 쳐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전적으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생들끼리 토론을 주고받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과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토론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 수업의 과정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이미 토론할 그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와야 하고, 선생님 역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화가 이제 진지하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의 얘기도 듣게 되고, 내 주장이 있었지만 얘 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조금 수정해서 달리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게 되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발표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또 존중해주고 또 서로 같이 디베이트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듣고 경청하고 또 존중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건강한 토론 수업이 이루어진 거죠. 네. 필립스 엑셀 아카데미의 이런 토론 수업의 장점이 바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서로 존중해가면서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내는 그런 협력의 과정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답이 무언가 우리 왜 한참 어떻게 쉽게 나름 공부하자 할 때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문제 보고 답 보고 네. 답안지 다 아예 뜯어다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답을 그렇게 성급하게 찾지 않겠네요.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우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대 지역구 입학 사정 인터뷰예요. 그렇다면 정말 몸소 하버드대에서 어떤 아이를 뽑는가를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아이를 눈여겨보나요? 제가 하는 일이 졸업생 인터뷰어 일이에요. 하버드 언더그래드에 어플라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원자가 한 2,000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데 합격률이 5% 정도, 5%가 안 되거든요. 그만큼 4만 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일일이 Admissions Officer에서 아까 학교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인터뷰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있는 졸업생들이 대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뷰 부분만 보게 되는데 인터뷰를 하면 이 리포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학교 성적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라고 써 있어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다 공식적인 자료가 가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자료에서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리포트 포맷. 즉, 이 학생이 진정성이 있는지, 인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또 인성에 대해서 그냥 인성이 어떤지 점수를 매겨라라고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네. 같고. 네. 예를 들어 거기에 이 학생이 좋은 룸메이트가 될 것 같으냐. 굉장히 와닿잖아요. 그죠? 유머 감각이 있는지, 따뜻한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등등등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디스크라이브 해달라고 그렇게 인터뷰 폼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눈여겨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 제가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게 있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거가 그 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면은 음악을 할 수 있지도 않고 스포츠를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가족이 아팠을 때 병간호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네. 예전에 대학 입시하면 뭐 상 받아야 되고 그렇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뭘 잘해서 상을 받았다든지 어떤 두각을 드러낸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하버드에서 자체 내에서 스터디를 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시너지를 원하는데 지난 몇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다양하지만 사실은 인종만 다를 뿐 너무 비슷한 배경에서 학생들이 다 왔다는 거죠. 하버드가 결국은 액셉트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 대회에서 상을 받고 스포츠를 잘해서 캡틴이 되고 등등등 하려면 굉장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만 뽑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다양성을 원하고 정말 사회를 서브하기 원한다면 그 어드미션을 바꿔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Turning the Tide라는 그 리포트를 내셨어요. 하버드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이런 이제 경제적인 배경이 좀 다른 학생들을 하버드에 오도록 또 하버드 같은 학교에 오도록 격려하고 더 뽑으려면 이런 어드미션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시고 그 다음에부터 리포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extracurricular를 쓰는 칸에 extracurricular, part-time jobs, and family contributions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 뭐 악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할머니가 집에서 편찮으셔서 제가 봐야 돼요. 어린 동생들 따로 베이비시터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도와주고 숙제 봐주고 집에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그것을 활동으로 쳐주고 첫째, 거기에서 뭘 배웠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만큼의 어떤 열정, 디보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그걸 동등하게 그렇게 점수를 주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최효준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더 애착을 느낀다라는 생각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두 분 다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할애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좀 구체적인 계획 잡히신 게 있으면 함께 나눠주실까요? 예, 일단 저희가 이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학교에 일단 일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분야는 다르지만 저는 음악이고 과학 쪽에서 저희가 이런 교육 관련 일에는 함께 강연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술 쪽도 그렇고 한국 쪽도 그렇고 조금씩 위성 교육적으로 강연을 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과 좀 연락이 좀 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저희가 교육 관련으로, 인성교육 관련으로 또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삶을 아마 들여다보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여러분들 자녀의 진로 문제, 또 앞으로 인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 책과의 만남을 한번 가져보시면 훨씬 더 마음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학교는 왜 인성에 집중할까의 공동 저자이신 최유준 교수님 그리고 장지혁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델 북카페 회원 여러분, 장재혁입니다. 책의 중요성은 정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책을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다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시간을 잡아놓고 독서를 하지 않더라도 밤에 자기 직전에 아이들한테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어주고 또 책을 가지고 또 쉽게 놀 수도 있고 꼭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 속에 있는 그림을 찾아보기도 하고 글자 수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책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델 북카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북카페 회원이시니까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책을 사랑하고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그저 늘 폰 꺼내는 대신에 책을 보시는 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더 그렇게 하시도록 장려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라 하는 것보다 그냥 엄마가 시간 있을 때 잠깐 쉬어야지 하면서 책을 한 권 뽑아드는 게 그게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격려가 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이펙티브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독서 많이 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